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옹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각국의 확산 방지 소식과 동해 펜션 폭발 사고 소식 등을 신속하게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리뷰, 일요와이드 등을 중심으로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중국에서 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감염자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과 염려가 크게 고조된 지난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국 발병 현황과 국내 감염 현황 및 정부의 대처를 중심으로 폭넓게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1월 22일 뉴스 리뷰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전국 항만과 공항은 초비상이라고 하는데 인천항 승객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인천항 검역장에선 아직 간이 진단 키트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마스크가 배포됐지만 일부는 착용하지 않았고 터미널의 손 소독기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에서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국내 방역망 가동이 너무 느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북한은 중국 내 발병 현황과 중국 정부의 대응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상과 감염 예방 대책 등을 소개하며 대응 태세 강화를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자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관광객 입국을 금지했는데 지난 2003년 사스와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때에도 국경을 원천 폐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 내 발병 가능성과 동향을 지켜보고 있고 북한은 과거 우리 측에 지원을 요청했던 사례가 있어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면 남북 의료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 23일 뉴스 리뷰에서는 정부가 설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24시간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의심 증상을 보인 21명 모두 음성으로 나와 격리 해제됐지만 보건당국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공항이나 항만 등의 검역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대응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우한시 직항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전원의 체온을 측정하고 제한적으로 시행해온 24시간 내 신속 진단검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모두 검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제중공간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교민 보호 활동을 하고 현지 사항도 신속하게 파악하기로 하고 귀국 후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 24일 뉴스 18에서는 중국의 춘제 연휴 기간 동안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기간 전체 인구의 2배가 넘는 연인원 30억 명이 이동하고 800만 명을 넘는 중국인이 해외 관광을 떠날 것으로 관측했다고 보도하면서 한국을 찾는 유커도 1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중국 전역은 물론 이웃 국가라도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각국 방역 당국에는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일요와이드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하루 만에 사망자가 15명이나 추가되고 확진자도 2,000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의 진료 시스템이 마비돼 일부 환자들은 의사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있고 우한 지역에 내려진 봉쇄령은 일반인의 기초적인 생활조차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동원해 우한에 남은 자국민을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프랑스 장처업체인 푸조 시트로엥 그룹은 현지 직원을 대피시키는 조치에 착수한 상태인데 한국 정부도 우한에 발이 묶인 한국 교민을 위해 전 세계 투입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3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후 나왔는데 정부는 설 연휴에도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며 불안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역 단계부터 환자 유입 차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항과 항만에서의 철저한 검역 필요성을 강조했고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당부하며 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처를 하고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발병은 시기적 특수성과 맞물리면서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에 대한 보도는 중국 당국의 미숙한 대처 방안에 집중하는 비생산적인 보도 형태가 아니고 국내 대처 방안에 필요한 배경 지식의 차원에서 중국 현황을 차분하게 전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적절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감염 환자 발생 후 인천항의 방역망을 현장 점검한 점이나 북한의 대처 방안을 보도한 점은 시기적으로 적절했고 내용적으로 유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 현지 관련 보도 내용이 중국 정부의 발표를 중심으로 하면서 중국 현지의 급박한 사항을 현실적으로 전달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인접 국가에서 발생한 전염병이나 대형 재난이 언제든지 국내에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사태만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이끌어내는 보도 내용이 필요했고 이를 위한 취재나 보도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서는 최근 국제적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차분하게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1월 21일 뉴스 리뷰에서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적으로 파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말리아 아덴만의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늘리고 호송 대상도 우리 선박만으로 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청해부대의 작전 수행 지역은 오만만과 페르시아만까지 3.5배 늘어나게 되고 해당 임무는 청해부대 4,400톤급 왕건함이 수행하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독자 파견인 만큼 호르무즈 호위연합체 IMSC에 참여하지 않지만 필요 시엔 협력하기로 했고 우리의 입장을 미 국방부에 설명했으며 이란에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에는 약 2만 5천여 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청해부대의 경우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유사시 파견 지역을 확대할 수 있어 국회 동의는 필요 없다고 정부가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독자 파병 결정은 한미 동맹을 우선시하는 동시에 이란과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자적 파병 형태로 이란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군 병력 투입으로 한미 동맹도 챙긴 종합적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고 호르무즈 파병 결단은 국가 간 한미 관계를 재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도 적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환영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결정이 한국의 동맹국으로서의 기여에 대한 확고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정보의 카드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호위연합체 IMSC 직접 참여에는 선을 그은 점도 이란의 신뢰를 완전히 잃지 않으면서 관계 구체 얘기를 열어뒀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IMSC와 협력한다는 조건에 대해서는 미국의 연합체 참여 압박이 거세질 경우 이란의 반발과 양국 관계 훼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정부 결정에 이란은 외교 채널을 통해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넓히는 방식으로 사실상 파병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안전과 외교 관계 등 총체적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이해하면서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새보수당, 대한신당도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존중한다고 밝힌 반면 정의당, 평화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파병 동의안이 유사시 작전 범위 확대라는 내용이 들어있어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바른미래당과 새보수당, 평화당은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고 한국당은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특히 한미동맹을 기초로 확고한 안보 태세를 유지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남북협력 사업 구상에 대한 한미 간 엇박자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변함없는 한미 동맹을 강조한 것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독자 파병 결정도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는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에 대한 보도를 큰 비중 없이 다루었습니다. 최근 검찰개혁이나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 국내외적으로 굵직한 사안들이 많았고 정부나 정치권에서의 이견도 크지 않았지만 국제 분쟁 지역의 파병 결정은 단순한 사실 보도만으로 다루기에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다소 부족한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 군 임무의 확대라는 점에서 이번 파병 결정의 의미가 축소될 수는 있지만 분쟁 지역의 군 파병 문제는 파병 이유나 파병의 근거부터 파병으로 얻어질 수 있는 국익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언론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파병 결정에 작용되는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요인들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이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심층적이고 다양한 배경 지식이나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 포함되었다면 시청자들에게 더욱 유용한 보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과의 박지연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달 26일에 방송된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유리천장을 깨는 슈퍼우먼들이라는 타이틀로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약 중인 여성들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대전에 있는 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 시작합니다.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국가핵융합연구소입니다. 이현정 연구원은 이곳에서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핵융합장치 K-스타의 운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핵융합장치. 핵융합 에너지는 화석연료가 필요 없고 원자력 에너지와 달리 핵 폐기물을 최소화해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K-스타의 작동 원리와 성과에 대해 설명하는 이현정 연구원의 표정이 매우 뿌듯해 보여 그녀가 본인의 일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번에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간 토카마기. 또 프랑스에서 제작 중인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공태양 이터의 핵심 부품을 한국에서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 이터의 주요 핵심 부품을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일의 중심에 이현정 연구원이 있다는 것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짓고 있어요. 핵융합 에너지는 연료 1g에 석유 9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방사선은 자연 방사능 수준으로만 방출되며 방사선 폐기물도 저준위 폐기물만 나온다고 합니다. 대한 부담이 적은 편이죠.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미래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간과 비용입니다. 전문가들은 2050년대에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필요한 그때까지 이현정 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원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기술직 분야에는 남성 진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요. 여성 연구원은 관리자의 영역에 오르기 전에 이미 직업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하는데요. 이현정 연구원도 결혼과 육아를 거치며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내가 결혼을 왜 했지? 이러한 환경에서 이현정 연구원이 겪었을 어려움이 짐작이 됐습니다. 그냥 편안한데 그냥 다녔으면. 우리나라 전체 여성 연구원의 비중은 20.4% 수준으로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보다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현정 연구원의 딸이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한 것을 보고 엄마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다정하지 못했어요. 다음으로 간 곳은 경기도에 있는 유소년 스포츠타운 축구장이었습니다. 이곳엔 한국에서 흔하지 않은 남자 축구팀 여성 감독 김태희 감독이 있었는데요.
김 감독은 수원FC U12 감독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김 감독은 유소년부터 성인팀까지 여성 감독이 없다는 것을 깨고 싶어 도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뭐 유소년부터 성인까지. 현장 경력 20년 차이지만 남자 축구팀을 맡음으로써 새로운 도전 중이라고 합니다. 팀은 그녀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녀의 모습은 카리스마가 넘쳤는데요. 잘하시고 주장 임혁군의 인터뷰를 통해 그녀가 훌륭한 지도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점을 김태희 감독은 U17 여자 대표팀 코치로 있으면서 2010년 사상 최초로 월드컵 우승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린 선수들에게는 기본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실함을 강조한다는 말을 통해 김 감독만의 지도 방식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두 배로 향상된다는데요. 또 코치와 학부모의 인터뷰를 통해 김 감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좀 생소한 부분이 솔직히 많았는데 특유의 섬세한 지도 방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듯 했습니다. 섬세하시고 인터뷰하던 김 감독이 선수들에게 지시할 때 순식간에 돌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 김태희 감독은 여성 감독이기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식과 처우가 개선되면 좋겠다고 하는 말에 그녀를 응원하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이현승 이사장을 만나러 갔는데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바닷길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상에서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현승 이사장은 여성 최초 조선공학 박사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첫 여성 기관장이라고 합니다. 16개 공공기관장 중 민간 조선업계에서 실무 경력을 쌓고 대학 교수로 재직한 인재였던 이현승 이사장도 여성 엔지니어에 대한 편견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엔지니어라는 미묘한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같이 일하지만 동등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동료로서 인식되기 어려웠던 사회적 분위기를 혼자서 헤쳐나가야 했다고 합니다. 되게 어려웠던 사회적인 분위기. 실제 한국 여성의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폭은 남성보다 3배 이상 늘어났지만 고위직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낮다고 합니다. 여전히 낮은 상황인데요. 이현승 이사장은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영광인 동시에 무게감이 느껴진다고 했는데요. 이사장. 그럼에도 해양 안전과 성능에 대한 목표를 말하는 인터뷰를 통해 그녀의 직업 정신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인 해양에서의 교통 안전을 담보하고 끝으로 고위직 진출 분야 성평등 정도가 낮은 편인 우리나라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는 문미란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고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네, 모니터한 내용 함께 봤는데요. 박지연 학생은 이번 방송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었나요? 네, 저는 문미란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인터뷰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여성 친화적이라는 표현보다 워라밸이 보장되는 문화로 조직 문화가 변화된다면 성별과 관계없이 직장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이란 말에 크게 공감이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과의 박지연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WHO continues to have confidence in China's capacity.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바이러스만이 아닙니다. 과도한 불안감, 막연한 공포와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는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병해 여러 나라로 전파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서 국내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최선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세계 각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감염 경로와 확산 현황 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 국내외 언론에서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는지도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해 12월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발생이 보고된 지 한 달이 지난 1월 29일 현재 중국 내의 확진자는 6천여 명, 사망자는 132명으로 늘어나면서 급속히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는 중국 대륙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인접국인 홍콩, 마카오, 대만, 네팔, 베트남 등은 물론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호주 등에서도 확진 환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국 우한에 다녀온 적 없는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감염자는 우한에서 온 관광객을 태운 일본인 버스 운전사로 알려져서 사람 간의 2차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경향신문은 지난달 28일 NHK 기사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독일에서 첫 확진 환자도 중국 상하이에서 출장 온 중국인에 의해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는 중국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진자가 10만 명에 달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중국 인민일보를 인용해서 지난달 28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명보 등에 따르면 홍콩 대학 전염병 역학 통제센터를 이끄는 가브리엘 렁 교수는 아직 증상이 없는 잠복기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우한 내에서만 이미 4만 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되며 4, 5월에 절정기에 이르러 수십만 명이 우한 폐렴에 걸릴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질병관리본부와 전염병 전문가, 외신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기 감염 전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SBS는 보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등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피부보다 연약한 눈, 코, 입 점막을 통해 침투할 가능성이 있으며 마스크와 손 세정제도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 보건당국자는 잠복기가 1일에서 14일에 사이에 전염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 감염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세계보건기구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중국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라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우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과정에서 중국 당국이 초기에 사건의 파문을 우려해 신속한 정보 공개에 나서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중국 당국은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이 적고 환자 발생도 우한 내에서만 보고되고 있다며 확산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국, 일본 등 중국 밖에서 확진 환자가 속출하는데도 중국 내에서는 별다른 보도가 없자 외국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는데 중국 내 확산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중국의 확진 환자 발표는 지난달 1월 18일부터 하루 수십 명씩 급격히 늘어나 순식간에 200명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발생 지역도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중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지난달 21일에는 15명의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무더기로 감염됐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이 적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중국 당국의 대응은 2003년도 사스 때보다는 훨씬 낫다고 연합뉴스는 지난달 21일 기사에서 보도했습니다. 사스 때는 첫 발병 후에도 중국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다가 2개월이 지나 첫 언론 보도가 나오고 5개월이 지나서야 공식 확인이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우한 수산시장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한 지난달 말부터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후 확진 환자 발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로 이를 발표하는 등 사스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네, 국내에서도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메르스 사태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대처 또 언론 보도는 어땠는지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우리 정부는 확진자, 접촉자, 확진자의 병원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언론 역시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해 대형 병원을 찾은 환자에 의해 메르스 바이러스가 의료진, 환자, 내원객들에게 옮겨져서 사태가 악화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의심 환자를 위한 선별 진료소를 갖추고 격리병실 및 음압병실을 운영하는 등 확실한 검역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정부는 확진자, 확진자의 동선, 접촉자, 입원 병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언론도 자세하게 이를 보도하고 있어 메르스에 비해서는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세 번째, 네 번째 확진 판정자 모두 입국 때 공항 검역 시스템을 무사 통과해서 감염 상태로 시내 이곳저곳을 며칠씩 돌아다녔고 결국 추가 감염자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잠복기 상태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경우 현재의 공항 검역 시스템으로는 걸러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복기에도 전염력이 있다는 중국의 발표가 맞는다면 현재의 우리 방역 시스템은 헛수고가 된다고 YTN은 지난달 28일 보도했습니다. 우리의 검역은 발열 증상자를 찾아 격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발열이 없는 잠복기의 감염력 여부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달 28일 연합뉴스는 정부가 잠복기 14일을 감안해 지난달 13일부터 26일 사이에 중국 우한 지역으로부터 입국한 3천여 명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당국에 잠복기에도 전염력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러한 세계적인 질병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언론의 역할이 참 중요해 보이는데요.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자 국내와 외국에 많은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가 유포되어 공포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공포, 패닉 등의 표현을 기사 제목에 표기하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됩니다. 또 일부 언론에 인종, 지역적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 역시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병명의 특정 지역명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한 폐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보도 명칭이 변경된 이유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자극적인 속보 경쟁을 지양하고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취재와 보도를 해야 합니다. 한국기자협회의 재난보도 준칙에는 급성 감염병 등의 질병 재난에 대해서도 지켜야 할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사실 전달뿐만 아니라 새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용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확산세인 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현황 보도와 적절한 예방 대응 수칙 안내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언론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선규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